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한파로 전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부산도 오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던 등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장갑과 목도리 등으로 중무장한 채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사상구의 한 거리.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두꺼운 패딩과 목도리로 온몸을 싸맨 채 종종 걸음으로 출근을 재촉합니다. 얼음장 같은 한기에 코로나19 이후 사라졌던 마스크가 다시 등장했고 잔뜩 웅크린 채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입에선 하얀 입김이 피어오릅니다. 시민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문 열었을 때 너무 깜짝 놀라서 목도리하고 싹 다 챙겨가지고 대비하고 나왔어요. 많이 추워요. 손도 시렵고 어제보다는 훨씬 추워요. 바람은 조금 적게 불어도 되게 매섭네요. 오늘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4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3.8도까지 떨어졌고 낮 최고 기온도 영하 0.3도에 그쳐 종일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기상청은 대륙 고기압 확장에 따라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오면서 강추위가 찾아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입니다.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가운 북서풍이 좀 남하하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북쪽에 베링해라고 해가지고 쪽 후면으로 해가지고 찬 공기가 쭉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7도, 모레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예보되는 등 영하권 한파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성탄절인 25일이 지난 뒤 26일부터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 민주당이 총선 기획단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부산에 불고 있는 역대 가장 뜨거운 민주당 열기를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박진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늘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22대 총선기획단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총선기획단은 김철훈 5.6도 연구소장을 단장으로 여성과 청년, 문화와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위원으로 포진했습니다. 위원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떠나고 저출산으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는 현상을 부산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김두영 총선기획단 위원입니다. 결혼식장은 장례식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인 청년들은 교육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과 정책을 통해 부산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앞으로 관련 공약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부산 민주당은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붙을 정도로 총선 열기가 뜨겁습니다. 당 영입 인재 2, 3호가 모두 부산 출신으로 채워졌고 예비후보가 많아 일찌감치 당내 경쟁 구도가 형성된 지역구도 여럿입니다. 서은숙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한번 싸워보겠다고 결심을 다지는 후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후보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런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총선기획단은 부산 1호 공약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입니다. CBS 뉴스 박진호입니다. 중국산 짝퉁 애플 에어팟 2만여 점을 밀수한 뒤 개당 3,000원짜리를 10배 넘는 가격에 되팔아 폭리를 취한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마치 개인이 물품을 들여오는 것처럼 명의를 도용했고 경남 주택가에 비밀 창고도 만들어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세관이 창원의 한 주택가에 들이닥치자 포장을 뜯지 않은 애플 에어팟이 박스채로 있습니다. 제품에는 모델 번호와 일련 번호, 전파법에 따른 인증 번호까지 기재돼 정품 같아 보이지만 이는 진품과 거의 똑같이 위조한 짝퉁 제품입니다. 베트남인 20대 A씨는 이처럼 중국산 짝퉁 이어폰 2만여 점, 시가 38억 원치를 밀수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물건을 국내에 판매하는 상용 물품은 안전 인증, 관세 납부 등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A씨는 마치 개인이 사용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썼습니다. 명의 도용에는 택배기사 50대 B씨도 가담해 그의 가족과 친인척, 명의를 무단 도용한 불특정 다수까지 동원됐습니다. 세관은 무더기로 특정 물품을 개인이 들여오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역추적한 끝에 A씨 등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이들은 개당 원가가 3,000원에 불과한 짝퉁 에어팟을 SNS를 통해 무려 10배 넘는 35,000원에 판매해 부당이득 3억 원을 챙겼습니다. 부산세관 담당자입니다. 조건들이 있어요. 전파법에 따른 안전 인정이라든지 수입 시에 필요한 개별 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자가 사용물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다. 상용물품이 아니다. 관세도 면제되고 요건들이 면제가 되거든요. 세관은 비밀 창고에 있던 짝퉁 이어폰 1,900여 점을 압수하고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20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기간 1년당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1인당 8천만 원에서 최대 11억 2천만 원까지며 총 청구 액수 203억 원 가운데 70%가 넘는 145억 8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불황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강제 수용한 사건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해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 장병준 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건설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공사 관계자 3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빠르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 지역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청년층 비율은 8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은 가장 높아 인구 구조가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대체로 맑겠으나 모레까지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1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 영하 2.4도, 습도는 30%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박재일이었습니다. CBS